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W 안녕하세요. 여신님, 네, W 안녕하세요. 여신님하고 우리 오 팀장님 미국에서 또 네,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작년인가요? 한 1년 반 전에 이런 식으로 자리를 한번 갖고, 오랜만에 또 정말 원격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난 이유가 또 있죠. 네, 오 팀장님부터 일단 오랜만에 근황 토크 간단하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황은 네, 뭐 좋아요. 네, 어, 쿨하게, 네. 네, 끝입니까? 네, 역시, 네. 네. 그 W 여신님은 뭐 근황 토크 뭐 간단히 아,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대의 그 인기인이신 벤슨왕을 직접 영접을 하고 왔습니다. 덕분에 아,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네네. 음. 대만 기운을 좀 가지고 와 주셔가지고, 대만에 뭐 기운이 뭐가 있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좋은 또 여행 하셔서 재충전 되셨다고 하니까, 또 모처럼 활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결국 저희가 모인 거는 주식 이야기를 좀 오랜만에 해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또 오랜만에 저희가 만나는 오늘 지금 6월 21일인데 오랜만에 코스피가 꽤 조정을 받았어요. 일주일 내내 조정을 받아서 드디어 2600, 드디어란 표현 그렇지만 2600선이 깨졌습니다. 시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짧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여기서 이제 계속 조정이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또 기회를 노려야 되신가. 너무 이분법적이긴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또 그걸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 팀장님부터 말씀을 좀 시향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 코스닥 그 지수 올린 거에 한 70% 정도가 에코프로비엠 때문이라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이게 같이 올랐는데 이게 그 올린 주체 섹터는 완전히 틀려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가 나스닥 지수 그 상승에 기여한 게 한 70% 이상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랑 전기차 쪽이 한 70%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이 빅테크가 왜 미국 나스닥 지수를 올렸냐고 하면 이게 결국은 AI 때문입니다. 근데 이 AI라는 게 공부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중소기업이나 이게 약간 좀 미국같이 그런 뭐라 그럴까, 그 산업에 대한 뎁스가 없으면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AI가 부각됐을 때 우리도 부각이 되어야 하는 주식들은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거든요. 근데 올해 보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전혀 어떤 미국의 빅테크에 비해서 길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빅테크는 AI가 가능하다. AI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주도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사실 미국 이외의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AI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월가 펀드 매니저들 서베이를 봐도 그 실질적으로 AI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EPS를 2년 안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그 어떤 설문조사를 제가 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AI 통해서 실질적으로 EPS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미국의 지수는 어디서부터 빠지냐면 첫 번째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한 20% 지수가 올랐는데 그럼 AI가 2년 안에 EPS를 몇 퍼센트 올릴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꺾여야 일단은 상승 동력을 잃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추정치들을 보면은 결국은 지금 지수 오른 폭과 어떤 EPS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어떤 AI가 진짜 실질적인 기업의 EPS를 증가시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좀 빠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파월 의장이 하원에 가가지고 지금 경기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지금 제가 단어들을 좀 몇 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구직 활동 얘기를 할 때 자포스팅을 많이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구직자 대비 현재 마켓에 자포스팅이 얼마나 나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자포스팅이 많이 돼 있으면 고용이 탄탄하고 고용이 탄탄하면 물가는 유지가 된다 뭐 이런 개념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지금 자포스팅이 아직도 실제 구직자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다음에 20대부터 50대까지 한창 일할 나이에 웨이지가 임금이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인상이 타이트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영어로 nearly all, 그러니까 FOMC 지금 사람들이 nearly all이 매파다. 그러니까 뭐 매파, 비둘기파 이런 얘기 하는데 거의 전부가 매파적인 생각을 somewhat further by end of this year.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계속 대부분이 매파적인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2번의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연말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이거거든요. 결국은 경제와 경제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인데, 지금 미국 경기가 실질적으로 좀 꺾인다고 보는 게 4분기부터예요. 아니면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지금 설문조사하면 거의 미국의 70% 정도의 경제학자나 펀드 매니저들은 4분기부터 꺾인다고 봐요. 나머지 30%가 2024년 1분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4분기부터 경제가 빠지는데 그때까지 금리 인상하면 더블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우려는 적어도 한 몇 달, 한두 달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러면은 반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보통 이제 연초에는 어떤 실적 기대감이 높다가 1, 4분기까지는 조금 안 나와도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반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미 그 중간을 돌아서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별로 안 나왔다 그러면은 연말까지 해서 목표치를 못 채우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안 나오는, 반기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좀 의미가 크거든요. 1분기 실적 안 나오는 거랑은 조금 틀린 느낌인데, 그러면서 시장은 약간 불안해할 수 있다. 차익 실현 매물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지속되는 부분과,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이 2%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2% 얘기가 좀 사실 원론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자꾸 또 강조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차익 실현 욕구, 이게 좀 뭐 섞여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한두 달은 좀 좀 뭔가 좀 시장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승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쏠림이 좀 컸기 때문에 세븐스타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엔비디아나 테슬라 몇몇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렸는데 파월이나 연준의 매파적인 코멘트가 계속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나스닥이 약간 뭐 아직 가격 조정이 크진 않았지만은 좀 조정 기미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특히 미국 현지에 있는 이야기들 같이 좀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에 우리 오 팀장님이 보파 쪽 그 자료나 뭐 외신 미국에 계시다 보니까 또 미국 현지에 직접 금융기관에 이제 또 고객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받는 정보들도 올려주고 있어요. 저도 이제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파 자료는 뭐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나 매니저들도 다 보는 자료인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또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우리 WC 님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황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오 팀장님이 다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한국적인 시각에서, 초보자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말 그대로 지금 그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으면 이거 개인이 이거를 막 이렇게 전략을 써가지고 탈출하거나 좋은 결과를 얻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우리 시장은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적 발표 시즌에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조정을 받는 기간에 모아갔다가 실적 발표와 함께 수익으로 얻어내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편이 현명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WC님도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부담이 있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도 호실적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에 좀 집중해 보자,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치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달린 건 사실인 것 같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일치를 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대응 전략은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우리가 좀 숨고르기, 뭐 조정폭을 뭐 우리가 뭐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죠. 뭐 가격 조정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반도체가 달렸고 아까 말씀드린 AI 위주, AI가 없었으면 올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필두로 해서 정말 AI가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 증시 위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좀 섹터, 그러니까 지금 사두면은 좀 편하게 우리 실적 지지나 아까 말씀하신 노이즈를 좀
편하게 건너뛰면서도 수익을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종목들이나 섹터 한번 좀 바텀으로 가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시장이 하락을 하면 만약에 하게 되면은 지금 초입 구간이죠. 근데 초입 구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장은 일단 막 뭐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하락이 멈추고 나서 어떤 실적 대비해서 제일 많이 빠진 종목들을 사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섹터가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는 모르는 거라서 사실 지금 어느 섹터를 보자. 왜냐면 지금 빠진 상태는 아니니까 이렇게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우량하면서도 지금 부각을 전혀 지금 주가 상승을 못하고 있는 섹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이 좀 조정을 받고 굉장히 좀 탄탄한데 전혀 지금 주가가 부각을 못 받고 있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모멘텀을 놓고 보면은 제가 CG를 두 개를 준비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한 5종이 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중요한 거는 지금 생산 능력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계속 빠졌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제품들이 나오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공장에서 이제 하반기부터 생산이 되면 2024년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인 생산량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영업이익의 퀀텀 점프는 없겠지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리스크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사자 이거보다 일단은 저는 이제 하락장의 초입에서는 가장 솔리드한 애들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탄탄하고 산업의 안정성 있는 애들이 누굴까를 먼저 조사를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하락장이 멈추면 사기 시작하는데 일단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단 관심 종목 체크해 놓고 만약에 이게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면은 좀 죽어가는 전략을 좀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직스 뭐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대표 종목이죠. 뭐 잘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그리고 7월 1일이죠. 7월 1일에 뭐 7월 1일이면 다음 주인데 7월 1일에 이제 휴미라 잘 아실 겁니다. 관절염 치료제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이제 됩니다. 휴미라 의약품 특허가 만료가 되죠. 그래서 7월 1일부터 출시가 되면 삼바랑 셀트리온 그리고 산도즈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세 개가 아마 출시가 제일 먼저 이제 될 텐데 그런 단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은 별로 없지만 그 전에 좀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W 여신님께서도 뭐 개별 업종이나 종목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저는 지금 시장이 좀 이렇게 아직 조정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이거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제 개별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VTGMT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화장품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 매출 비중이 큰 회사예요. 전체 매출에서도 60%고 일본 현재 온라인 매출에서도 온라인 1위 업체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원래는 이 VTGMP가 회사 온라인 1등이라고요? 네, 일본 전체에서? 이번 6월에 일본 온라인 세일을 했는데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그 이커머스 업체가 있잖아요. 라쿠텐이랑 큐텐 양쪽에서 모두 동시에 1위라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자, 근데 이 회사는 원래 화장품 회사였던 게 아니라 원래는 좀 그 공업 관련된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화장품 회사를 산 거죠. 근데 공업 그러니까 라미네이트라는 공업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적자를 내고 있어서 이 사업을 이번에 매각하기로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음,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일본 증시가 또 요즘에 좋죠. 일본 소비 업체들, 뭐 아이패밀리 SC나 이런 종목들도 계속 좋은데 그렇죠. 일본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큰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개별 음, 기업에 대해서 세세한 아이디어는 또 우리 W 여신님이 우리 또 퀀텀 리서치 카페나 유튜브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니까 추가적인 부분 또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이제 또 개별 기업에 직접 접촉하시고 또 그거 영상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해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그 큐브 엔터 같은 경우도 요즘에 주가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큐브엔터의 주식을 40%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큐브엔터가 지금 그 여자아이들이라는 그룹, 그 여기 또 다른 의미에서 중소기업이 정말 뭐랄까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그룹인데 이 여자아이들이란 그룹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정말로 이 큐브엔터라는 종목 자체도 수익이 매년 지금 더블로 최근 3년간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서 사실 그 VT, GMT의 실적 상승도 주목할 만하지만 큐브엔터 종목 자체도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선 좀 분석을 들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너지가 전부 엮였을 때 이게 지금 화장품 종목으로만 비교를 했을 때도 동종업계랑 비교를 했을 때 뭐 IS 패밀리가 일본 화장품 종목 중에서 잘 나간다는 기준으로 뭐 매겨진 주가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13,000원 정도는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마녀공장이라는 화장품 업체가 상장을 했죠. 그런데 이 마녀공장이 상장을 하면서 주목받은 화장품 그 뭐랄까 기능성이랑 저기 뭐 화장품 원료 그런 거랑 이 지금 VT, GNT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랑 거의 같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화장을 잘 안 해서 이 부분이 약하긴 VTGMP가 한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00억 원대입니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지금 VTGMP를 PER을 얼마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보시기에. 이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VTGMP를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한 바닥일 때, 한 5,000원대일 때. 근데 그때 이제 본 게 그 저도 이제 일본 진출이랑 그게 화장품 잘 팔릴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로 좀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10,000원 넘어가면 글쎄요. 10,000원 제가 한 5,000원, 6,000원일 때 봤는데 저는 그때 목표가를 많이 받게 되면 12,000원. 그다음에 이제 10,0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약간 착실현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10,000원까지 주가가 도달을 했는데 여기서 접근하기는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PER 10배에서 15배 뭐 그 정도만 봤어요. 근데 이게 한 2, 30배 갈 수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보시는지, 왜 그렇게 보시는지, 타겟 PER을 왜 그렇게 잡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시선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비교를 한 거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비교 기준을 두고선 얘기를 한 건데, 그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마녀공장 자체가 좀 그 높게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마녀공장이랑 비교한 18,000원이라는 가격은 그렇게 현실성이 있는 가격은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일본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평가를 받은 IA 패밀리 SC랑 같이 비교를 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12,000원, 13,000원 가격대가 되는데 이 정도 가격까지는 목표가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이쪽 소비재 중에서도 요즘 전체 업종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개별 기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반가운 거죠. 여자 아이들 그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금 멜론 1위가 여자아이들 킹카라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즐겨 듣고 있는데 그 정말 대단한 여자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 팀장님이 이 그 큐브 엔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또 저희 방송 보면서 이런 게 또 재밌는 요인이죠. 다음 주에 저희가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할지 2주에 한 번씩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VTG MP가 MT가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또 같이 이야기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아이패밀리 SC나 VTGMP는 이제 매수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게 지금 과열이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저평가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리오프닝에서 이제 화장품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건 여름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겨울에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잘못하면은 막 시장이 꺾이게 되면은 또 같이 물릴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뭐 과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적정 가치를 잘 받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안을 해보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저는 좀 위험한 구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보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품업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신다면 안 좋게 보거든요. 안 좋게 보는데 이런 개별 기업 중에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뭐 아이패밀리나 큐브엔터, 뭐 CNC인터 이런 종목들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일본 쪽에서 거둔 성과가 처음 있는 수준의 성과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밀리 SC도 일본 사업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가 기회가 돼서 중국 없이도 지금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 쪽은 뭐 지금 기대감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중국 쪽이 또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고 중국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그 기울기죠. 결국에는 그 말씀하신 거는 소비재 치고는 너무 높은 밸류가 또 적용받을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너무 높은 밸류를 우리가 미리 예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이제 이 매출이나 실적이 전에 없었던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좋게 보고 있고 또 지금 계열사 중에 큐브 엔터 같은 경우도 이게 JYP에서 이제 2006년에 나온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아까 이제 개별로 그 대형 기획사가 아닌데 되게 중소기업이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회사에 있었던 그 홍승성 대표인가요? 이 대표 자체가 JYP에서 이미 그 JYP를 다 세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큐브 엔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장세의 키워드는 포머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아예 놓쳐버리면은 계속 소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것들이다. 좀 프레시하다, 여전히. 프레시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또 의견이 갈라져야지 또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아예 다른 업종과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덧붙이자 그러면 저는 이제 조선 쪽을 오늘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조선 쪽은 뭐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핵심 투자 포인트는 우리가 그냥 조선업 이러면은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2007년, 8년에 대세 상승장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 큰 폭의 주가 상승, 예를 들어서 저점 대비 막 10배씩 오르던 주가 상승이 한 두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두 번의 슈퍼사이클을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세 번째 슈퍼사이클이 오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슈퍼사이클의 초입이 지금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선주 쪽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이 7월 달에 이제 국제해사기구에서 뭐 이제 그 탄소 배출 관련된 또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규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친환경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뭐 4개의 회사들이 있죠. 필두로 해서 큰 조선사들 다 좋지만은 핵심적으로 HSD 엔진이나 그 조선 친환경 선박으로 바뀌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HSD 엔진이나 삼성중공, 뭐 한국조선해안 정도를 이제 좋게 보고 있고 조선업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바닥론이 또 힘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3분기부터 다음 실적 시즌부터 상당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쪽을 좀 오늘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저 매주 일요일 저녁에 저희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MC 개보린의 주간 전략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5월 달에 이미 조선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정리해 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분이서 저까지 세 분이라 그러니까 두 분과 함께 이제 시간을 가져봤는데 시간 관계상 뭐 저희가 시향하고 종목을 좀 짧게 들어봤습니다. 근데 좀 더 다음부터는 좀 업데이트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들의 투자 포인트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시향 부분도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를 저희끼리 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오늘 좀 좋은 게 의견이 좀 갈라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개인적으로 갈라지는 의견이 아니라 시장에서 계속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뷰입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이 계속 오르는데 쉴 수 있다. 이 논리가 계속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고민해 보시고 네, 정말 또 투자 포인트가 괜찮다고 하시면은 또 행동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1년 이상 안 하다가 처음 뵈니까 또 지금 밤 늦은 시간이죠. 저희가 촬영하는 시간이죠. 또 밤 늦은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주식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오 팀장님은 미국에서 지금 또 새벽이실 거예요. 아침 일찍인데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팀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마지막 인사보다는 이렇게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교육 얘기 좀 했잖아요. 네네. 교육 얘기 하면서 그 난이도,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재벌이 아니고 스타 강사라 그러잖아요. 사교육 쪽에서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을 벌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학원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EBS가 아닌 데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온라인 교육주들이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오프라인 학원들에 대한 어떤 제재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두려움 뭐 그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됐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육주를 보면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메가 스터디 교육이 저는 한 5만 원, 지금 5만 8천 원인데 5만 원을 깨서 내려가면은 저평가 메리트가 충분히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산업이 좀 성장이 제한이 되겠지만 메가스터디 교육이 10만 원 갔다가 지금 한 5만 8천 원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5만 원 이하, 옛날에도 제가 또 5만 원대 추천을 해서 하고 나서 이제 10만 원 갔던 종목이고 5만 원 이하로 가면 좀 저평가 메리트가 된다고 좀 보이고 또 이게 이제 수능까지 하반기에 계속 그 변별력 있는 저거를 문제를 출시하는 거에 대한 계속 어떤 움직임이 있고 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수능 수학능력 시험 같은 하나의 시험으로 변별력을 준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요. 왜냐면 미국 대학들을 봐도 SAT 점수 하나로 뽑지 않잖아요. 오히려 제가 미국 가서 봤더니 주립대들이 오히려 SAT 점수가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아이비리그는 그 SAT 점수를 그냥 원 오브 더 평가 항목으로 보지 그걸 가지고 뭐 변별력을 키워서 정말 SAT 최상위권 학생들 우선적으로 받자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미국 와서 보니까 저희 동네도 보면 성적 우수자 학생이 90%는 인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백인 성적 장학생 그러니까 성적 우수한 애들을 보면은 백인 인종 한 2,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성적이 좋은 애들, 그러니까 뭐 내신이나 SAT가 좋은 애들은 주립대를 가고 인도계 애들은 실제로 주립대로 엄청 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리더십상을 받는 애들은 아이비리그를 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인 애들이 지금 성적장 학생 받는 애들이 2%밖에 안 되는데 그럼 백인 애들이 아이비리그를 2%밖에 못 갈까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죠. 거의 절반 이상 가겠죠. 그럼 걔네들이 그러면 아이비리그를 뭘로 가냐 그러면은 물론 SAT 점수가 나쁘진 않지만 SAT 점수에서 인도 애들이 이겨서 가는 게 아니라 리더십 뭐 악기를 잘한다든가 무슨 콘테스트를 나간다든가 경진대회를 나간다든가 그걸로 채워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능 하나로 변별력을 주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나래비 세우는 그런 교육은 미국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한국도 너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결국 수능은 사교육에서 변별력을 주는 거는 앞으로 기조적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온라인 쪽 인강 업체들이 지금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 좀 저평가 메리트가 생기는 구간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메가스터디 교육 저는 앞에 5만 원 깨지면 저평가 구간에서 좀 사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또 주식을 하나 더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이래서 좀 시간이 길어서 좋은 부분도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더블 여신님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쉽지 않은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은 우리 다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열심히 좀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종목 좀 열심히 찾아볼게요. 제가 얼마 전부터 뭐랄까, 갑자기 그 카페에, 저희 그 퀀텀 리서치 카페에 쓰는 글이랑 영상 올리는 양을 늘렸어요. 많이들 보고서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꼭 보시거든. 제가 지금 구독자 수준이 적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다 말씀 감사드리고 그 교육 얘기 나오니까 아마 또 귀를 쫑긋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른 거는 이제 미국의 교육을 또 직접 받고 계시니까
아이들 교육시키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시간 내서 저희가 따로 하면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상 사는 얘기, 주식 얘기 너무 심각하게 오늘 처음이라서 좀 많이 진행됐는데 주식 얘기뿐만 아니라 편하게 또 오 팀장님이나 다른 환경에 있으신 분들 같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긴데 오늘 길었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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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